이번엔 포트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략체크이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장 좀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정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많이 하락할 때는 마음이 어려웠고요. 이번 주에는 급등하면서 사이드카 나고 또 급락하면서 사이드카 나고 많이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머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힘든, 판단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보기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가 11월 1일, 2일, 3일, 6일 이 4일 동안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좀 빨리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변동성은 이틀 동안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 변동성이 근데 끝났다라고 지금 판단하기에도 아직은 좀 이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은 보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는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보다 좀 더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환홀한다라면은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살짝 매파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매파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시장 다시 한번 또 출렁이면서 또 하락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아직은 마음 놓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변동성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22% 올랐다가 1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 SDI도 11% 올랐다가 7%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다가 11% 하락하고, 포스코홀딩스도 19% 올라갔다가 11% 하락하고, 근데 코스닥으로 가면 더 심하죠. 에코프로 BM 상한가 갔다가 이틀 동안 한 8%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상한가 갔다가 오늘 또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지금 상승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는 여전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주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려면 이 BOE, 영국에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먼저 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영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좀 가시화 될 때까지는 시장 변동성은 좀 경계하면서 이 시장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변동성의 중심에는 2차전지가 있어서 2차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완화가 돼야지 시장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전제 조건은 아직까지는 시장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더 확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승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좀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시장은 근데 많이 좀 복습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둑 두고 나면 복기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바둑 내가 어떤 돌을 더 썼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이런 복기에 대한 시기가 이번 주에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시장이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시장이 공매에 대한 쇼커버 물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쇼커버링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날 말고요, 어제처럼 하락한 날, 그리고 오늘처럼 좀 쉬고 있는 날, 이런 날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어떤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향후에 대한 시장 방향성을 많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일례로 요즘 오늘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괜찮다. 근데 자동차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꺾인 것 같다. 그리고 소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이번 주에 좀 복기를 하시면 이 향후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시장은 꼭 복기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급등락할 때를 제외를 하고 평소에 일상적일 때 더 강한 종목군들, 약한 종목 분류를 해보는 그런 복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럼 포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방어진을 구축해 놓은 그런 포트폴리오였거든요. 현금과 주식 비중이 7대 3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한 30% 정도 있었던 포트폴리오였는데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네, 제가 복귀를 하자, 좀 복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좀 복습을 하고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더 마련을 합니다. 주식과 현금 비중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 7대 3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비중 30%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KB금융과 한국콜마, S오일 각각의 종목은 10%씩 70%의 이 비중이 어떻게 좀 바뀌었을지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변화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목을 파신 건가요? 아니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신 건가요? 네, 우선 있는 종목 중에서 파는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를 했고, 뭐 신규 편입한 종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만들면서 이번 주 시장 보고 다음 주에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한 종목 뭔가요? 네, 우선 매도한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기아와 SOE, 기아를 좀 매도를 했는데요. 기아가 지난주에 비중을 좀 줄이긴 했는데 기아를 아예 이 포트에서 좀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KB금융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우선 살펴보면 이 실적은 좋은데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좋지가 좀 않다라는 점. 이 주식은 실적이 기본이 되는 가장 밑에 이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 위에 건물을 올릴 때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수그러들었고 이 투심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나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아 뭐 실적은 좋고 뭐 밸류에이션도 좀 아쉽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악화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KB금융도 사실 좀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들이 분명히 실적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도리어 이 잘 나온 게 화근이 됐죠. 정부에서 이런 발언들, 은행이 순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 너무 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제를 삼으면서 은행의 이익단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리스크가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나오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 번 추가적으로도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아와 KB금융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좀 아쉬운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또 버티기보다는 빠른 결단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아, KB금융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도 넘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비중이 높아서 참 포트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 뭐 0.5%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좀 좋고, 오늘 뭐 반도체 앞단에 서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지만 반도체 장비주들 분위기 좋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O일 같은 경우가 사실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SO일 정제 마진이 좀 떨어져 있고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에 한 80불 정도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해져 있는데 4분기 실적도 지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국제유가도 여기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 정제 마진도 한 7에서 8달러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4분기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점. 지금 최근에 한 이틀 동안에 주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은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을 많이 시장이 좀 돌렸기 때문에 이 하락을 한 거지, 뭐 SOL의 자체가 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이 다른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됐던 거고, SOL은 4분기까지 좀 바라본다라면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SOL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마도 계속 소리 소문 없이 잘 가네요.
네, 실적이 좋고요. 화장품주들 특히 한국콜마 뭐 실적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게 한국콜마에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LG 생활건강은 좀 부진했지만 다른 화장품주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뭐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다시 도달할 것으로 보여서 한국콜마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기아와 KB금융을 매도 처리를 했고요. 신규 매수도 있으시다고요? 네, GS 리테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실적 워낙 좀 좋았고 4분기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크게 보면은 뭐 편의점과 슈퍼마켓 그리고 호텔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사업부, 홈쇼핑까지. 근데 이 홈쇼핑과 홈쇼핑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편의점이 사실은 GS 리테일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적의 아킬러스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는데 편의점 잘 나왔죠. 편의점이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호텔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호텔의 영업이익이 40% 이상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편의점과 호텔은 4분기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GS 리테일의 이 프레시몰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여기에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 4분기가 되면 적자는 더 많이 감소하고 흑자에 대한 폭은 더 늘어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사업 폴리오가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됐고 성장 단계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포트에 10%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의 변화가 가져올 그 결과에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이 다소 늘었습니다. 40%로 늘고요. 그리고 주식 비중 60%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30%, 한국콜마 10%, SOL 10% 그대로 가져가고요. GS 리테일이 10%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기존의 기아와 KB금융은 매도 처리됐습니다. 그 사이에 양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깊은 낙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합권 등락 과정에서 가슴 졸이는 9시 구간인데요. 나머지 시간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꾸준히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